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는 떠오르고 거리는 차들로 붐비며 휴대폰은 울리지만 어딘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돕니다. 지갑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보지만 로딩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는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뉴스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요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단순한 오류나 사이버 공격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며칠이 지나면서 조용한 깨달음이 퍼져나갑니다. 현대 문명의 생명줄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그저 언어일 뿐입니다. 진짜 엔진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견고해 보이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나 금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하기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 발견연구소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들은 금융붕괴를 상상할 때 혼란이나 폭동,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행이 멈춘 첫 몇 시간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환상은 잠시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카드를 긁고 송금을 시도하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며 앱을 새로 고침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거듭되면서 공포는 조용히 확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은행에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달러를 예금할 때 은행은 그 돈을 당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불리고 재투자하며 당신이 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든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할 뿐입니다. 그 약속은 모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이것이 현대 은행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부분 지급 준비금과 무한한 신뢰 위에 지어진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아한 환상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은행의 말을 믿고 각자 똑같은 1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그 환상이 하룻밤 사이에 깨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안에 상거래는 멈춥니다. 급여 시스템은 동결됩니다. 슈퍼마켓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차량 공유 앱은 결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낼 수도 없고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신용과 디지털 결제의 세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통되는 모든 통화 중 현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은행 네트워크 내부의 서버에 숫자와 데이터로만 존재합니다. 은행이 멈추면 그 디지털 세상은 죽습니다. 셧다운이 며칠만 지속되더라도 그 파장은 깊숙이 미칠 것입니다. 식품 공급망과 전력망, 그리고 의료 시스템 등 적시 결제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멈추기 시작할 것이며 그 충격파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모든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은행 붕괴는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디지털 규모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1933년 대공황 당시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수천 개의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패닉을 멈추기 위해 은행 휴일이라는 정중한 용어를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금이 집이나 지갑 그리고 금고에 존재했습니다. 상거래는 느려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에 근접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했을 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거의 따라 무너질 뻔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계를 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 돈을 찍어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것들은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은 지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종이로 된 펜도 없고 금 본위제도 없으며 물리적인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화면 위의 숫자와 코드에 대한 신뢰일 뿐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패닉 인출일 것입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몇 시간 안에 현금이 바닥날 것입니다. 디지털 결제로 운영되는 상점들은 손님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연료 공급업체가 대금을 결제받지 못해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루 안에 트럭 운송부터 해운까지 물류 네트워크가 멈출 것입니다. 식료품점에는 긴 줄이 늘어설 것입니다. 음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아무도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닉은 디지털에서 물리적인 현실로 넘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하고 물건을 사재기할 것이며 갑자기 현금이라는 낡은 유물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텔레비전에 나와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다고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예금이 안전하며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모든 위기는 그 똑같은 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려면 금융공포의 해부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레바논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화 붕괴에서 패턴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불신이 오고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2019년 레바논에서 은행들이 계좌를 동결했을 때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화면 속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잠에서 깼습니다. 인출은 제한되었고 계좌는 잠겼습니다. 통화 가치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의사와 엔지니어 그리고 교사들이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레바논의 은행 시스템이 한때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뢰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상실이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러한 붕괴가 재앙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융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돈은 금속이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의 숫자가 가치를 의미하고 하나의 약속이 신뢰를 의미한다는 공유된 신화입니다. 그 공유된 믿음이 깨지는 순간 문명은 흔들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직장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이제 식료품과 월세 그리고 병원비 등 모든 거래가 갑자기 멈춰버린 서버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그 충격을 배가시켜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축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안정감 자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긴급 행정명령과 은행 휴일 선포 그리고 폭동을 통제하기 위한 계엄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흐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담보 없는 돈을 찍어내어 유동성을 주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독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를 만든다고 해서 신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디지털 잔고는 보장될 것이고 대출 상환은 유예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기회를 틈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현대화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통합입니다. 은행 셧다운의 혼란은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위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과 추적 가능한 거래, 그리고 금융 프라이버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전에도 보았습니다. 모든 위기는 중앙 집권화의 기회가 됩니다. 2008년 위기 이후 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는 이동과 지출에 대해 전례 없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은행 셧다운 이후 다음 단계는 완전한 디지털 통제일 것입니다. 모든 달러와 모든 루피 그리고 모든 유로가 의지대로 동결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은행의 종말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며 절대적인 새로운 금융제국의 탄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도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금과 암호화폐와 물물교환 그리고 지역사회의 거래가 급증할 것입니다. 로마의 몰락이 지역 경제를 부흥시켰듯이 또는 아르헨티나의 초인플레이션이 거리의 환전시장을 만들어냈듯이 말입니다. 공식적인 신뢰가 무너질 때 인간적인 신뢰가 다시 나타납니다. 암시장이 진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거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의 끝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소유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차와 당신이 사는 집, 그리고 계좌의 잔고는 모두 디지털 서명에 의존합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소유권은 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거래소들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서 폭락할 것입니다. 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해지겠지만 종이 돈을 받고 금을 팔려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패닉은 즉흥적인 대처로 바뀔 것입니다. 지역 상점들은 물물 교환을 받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농산물을 연료와 교환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신뢰와 노동 그리고 평판이라는 고대의 교환 시스템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디스토피아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또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현대 금융의 환상 아래에서 인류는 항상 한 가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묘한 위안이 있습니다. 역사는 붕괴가 시스템을 파괴할 뿐 사람을 파괴하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잔틴의 금화는 사라졌지만 무역은 지속되었습니다. 대공황은 은행을 망가뜨렸지만 지역사회는 협력과 신뢰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내일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고통과 혼란 그리고 상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응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더 작은 원 안에서 신뢰를 다시 쌓을 것입니다. 제도가 실패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다시 화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그럴 뻔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지점 밖의 긴 줄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바이럴 패닉 때문이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반응하기도 전에 수십억 달러가 디지털로 인출되었습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증명된 것입니다. 만약 다음번에 패닉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공격이나 지정학적 갈등 또는 기술적 결함이 전체 네트워크를 얼어붙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단 몇 시간 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에서 똑같은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종말론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단일 실패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은행은 단순한 돈 금고가 아닙니다. 은행은 국가의 신경계입니다. 정부는 부채를 발행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 의존합니다. 은행이 멈추면 국가 자체도 멈춥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 셧다운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진입니다. 대공황은 파시즘을 낳았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극단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금융 붕괴는 단순히 지갑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를 재편합니다. 혼란 이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위험한 부분일 것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날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건을 주도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혁으로 끝날 것입니다. 정부는 통일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시민당 하나의 계좌입니다. 중개자도 없고 상업은행도 없으며 프라이버시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안전이라고 포장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뱅크런도 없고 붕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의 약속 아래에는 통제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감시되고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편리함과 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금에서 종이로 그리고 코드로 진화한 돈의 최종 단계이자 개인에서 기관의 통제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조용한 가능성입니다. 환상이 깨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붕괴는 파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마침내 돈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어서 우리가 그 위에 문명을 건설했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깨지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암호화폐나 현금 또는 금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공동체 그리고 인쇄기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것들에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날 세상은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붕괴의 역설입니다. 하나의 환상을 끝내고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는 자신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으며 미국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함이야말로 가장 큰 신화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내일 은행이 문을 닫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위기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끝났다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다르고 더 작으며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답은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 미스터리 발견 연구소였습니다.